하는데 혹시 초대 좀 나나요? 네. 제가 이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도 강연은 되게 초티나지 않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피노키오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키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쟁이와 거짓말 창의 중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잘 보시네요. 거짓말 쟁이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 쟁이는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 장이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짓말은 남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꿈꾸는 매 순간 거짓말을 기술처럼 사용한 꿈꾸는 거짓말장인 김기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입대전 사진이 아닙니다. 12살의 김기환입니다. 초등학생 당시 제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게 맨날 그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복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제가 왜 선생님을 꿈꿨을까요?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학생 때문에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이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게 질문 하나 더 받아보고 싶어서 선생님 제 꿈은 선생님입니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덕분에 제가 성적도 많이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꿈을 계속 가져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자꾸 친구들이 너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나도 선생님 하니까 제가 나는 내가 좀 창의적인 좀 꿈을 꿔보자. 난 좀 다른 꿈을 갖고 싶다 해서 저는 군인 장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직장인 회식 사진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입니다. 요즘에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유행하고 있죠. 송중기 멋있지 말입니다. 이 대사에 미인과 노인 아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대사 나옵니다. 제가 이 원칙 때문에 제가 과연 군인장교를 꿈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튀는 직업, 나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진심이 아니었지만 거짓으로 장교가 되고 싶다 4년을 했더니 저도 모르게 사관학교를 좀 찾아보게 되고 체력적으로 운동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서서히 거짓말친 꿈을 쫓아가면서 뭔가를 배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하면 되네. 일단 꿈을 꾸고 뭔가 시작하기가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연교시부터 야자까지 계속 쳇바퀴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싫다. 나는 이렇게 딱딱한 직업 못하겠다. 그래서 자유로운 꿈을 꾸자 해서 저는 레크레이션 강사를 꿈꾸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잘 안 보이지만 반삭을 하고 수학여행을 간 사진입니다. 왜 반삭을 했을까요? 친구들하고 웃겨보려고. 그래서 반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친구들 빵빵 터졌습니다. 너무 재밌다. 네, 결국 제가 평생 남아야 할 수학여행 사진은 이거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강사를 꿈꿨는데 단순히 이게 누구를 좀 웃기기 위해서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를 꿈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하는 걸 워낙에 좋아했고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자라는 생각 때문에 꿈을 꿨습니다. 친구들이 무대만 있으면 야 경아라 네가 가라 네가 나가야지. 그래? 그래서 무대 앞에 나와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능력이 조금씩 늘고 남들 앞에서는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고3이 딱 돼서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애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남고를 나와서 연애를 못했는데 캠퍼스에 가서 손잡고 나도 걷고 싶다. 나도 복권처럼 걸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경영학과를 진학을 하게 돼서 직장인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CEO가 되겠다. 그런 큰 꿈은 아닙니다. 선배들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또 입학을 했는데 경아랑 밥 먹자 따라갔습니다. 미스터 땡땡이라는 피자집에서 둘이 갔는데 피자를 2판을 시키는 겁니다. 그 비싼 걸. 그래서 저한테 먹어. 하는데 정말 신처럼 보였습니다. 와, 나도 저렇게 대기업에 가서 후배들한테 밥 사주는 그런 사람이 되보자 해서 저는 직장인을 꿈꿨습니다. 이렇게 20살 때까지 제 꿈은 이렇게 거짓으로 꾼 꿈이었지만 비록 진심에서 우러나온 꿈들은 아니었지만 제가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게 충분한 디딤돌과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꿈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계속 꾸던 저는 결국 감옥 같은 군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라는 곳은 사실 온전히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할까,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곰곰하게 하게 됐습니다. 범죄 사진이 아니고요. 제 조카를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뭘 하면 좋겠지? 내가 뭘 하면 좋지 생각했더니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예비 때 아시겠죠? 군인의 꿈 뭡니까? 전역입니다. 전역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 군 생활을 예로 들어보면 100m 달리기를 열심히 뜁니다. 결승선이 전역입니다.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 결승선 다음에 제 삶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난 뭘 해야 되지 그럼? 전역하면 난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대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읽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캔을 쫙 하죠. 뭐가 좋을까? 그랬더니 제 눈에 딱 들어온 책이 있으면 바로 뭐죠? 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이죠. 행군. 부대 밖으로 행군하는 것도 정말 치가 때리는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게 무슨 안다는가? 읽고 싶지 않다 이 책. 근데 한번 보자. 그래, 네가 뭔가 한번 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딱 폈습니다. 그러더니 국제개발 협력과 그 긴급보호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는 겁니다. 가까이 한비아 씨가 정말 원하는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 방향성을 찾던 중에 김수영 작가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은 이 작가가 불우했던 청소년기를 극복해내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연을 하고 글을 쓴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제 멘토이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책하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남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사와 작가가 한번 되어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들뜬 마음에 또 14년도 전에 그래서 일사건 새내기 한번 보겠다고 또 들뜬 마음에 공부를 합니다. 보자 하는데 친구들은 다 독서실에 박혀 있는 겁니다. 자격증, 토익, 거기다 대고 제가 내 꿈은 강사야, 난 취업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 섣불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현실을 도피한 사람이라는 느낌 때문에 좀 창피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거짓말로 나를 포장한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몰래 하자. 왜? 이렇게 여행도 다녀보고 해외 봉사도 좀 가보고 강연을 하면서 남들에게는 아르바이트야, 돈 벌어야지 하고 글을 쓰면서 문인으로 등단을 했지만 저는 취미생활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제가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제 꿈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남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다. 그때도 친구한테 말하죠. 넌 취업이나 해라. 난 강사를 할 테니. 라고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꿈에 대한 확신을 가졌느냐? 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 꿈이라는 것을 돈벌이의 수단 또는 직업이라고 국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럼 내가 이제 꿈이라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졌던 꿈을 생각하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 고액의 연봉을 생각하면 꿈을 꿨을까? 아닙니다. 순수한 꿈이라는 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은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이 꿈이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남들에게도 당당하게 제 꿈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꿈을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니 제 멘토인 김수영 작가를 만나서 제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코칭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제 과대망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뭐가 잘 안 되면 다 자기 탓을 합니다. 자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취업하는 분들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스킬이 모자란 것 같다. 내가 어학 점수가 좀 낮은가 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면접관이 나의 장점을, 내가 잘하는 것을 봐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대망상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를 보시면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좀 과장하지만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대망상이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심리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속이고 환자에게 복용을 시키면 환자에게 약효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짜 약으로서의 거짓말을 다짐으로써 계속 복용하다 보면 언젠간 꿈을 이루는 약효가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요즘 흑수저, 해수선, 행복지수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프레임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짓으로라도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쓴 자작시 한 편 읽어드리면 물러가겠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거짓이 때론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꾸게 합니다. 그렇게 꿈과 거짓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을 이루면 꿈에 가깝고 이루지 못하면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원하는 것을 거짓으로라도 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당신의 말은 거짓이 아닌 꿈을 이루게 하는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노력한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꿈꾸는 거짓말쟁이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